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역사상 처음으로 재난에 대응한 긴급 생계 지원금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난 극복위 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추경 등 32조 원의 긴급 지원과 기업 구호를 위한 100조 원의 긴급 자금 지원을 결정해 집행하고 있고 긴급 생계지원금 등의 추가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다면서 코로나19의 국난은 크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숨가쁘게 전개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긴급 생계지원금에 대해선 생계가 어렵지 않은 가정은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기부하자는 움직임도 있다면서 대책이 발표되면 논의와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경제회의는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을 낮춰드리는 방안도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 규제인 바젤3의 적용 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됩니다. 한은에 따르면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들은 지난 27일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바젤3 규제체계 최종 이행 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은행 및 감독기구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3 규제체계가 최종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했다고 한은은 전한 바 있습니다. 반면 바젤3 신용 리스크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시행 시기가 2022년 1월에서 올해 6월로 앞당겨집니다. 신용 리스크 평가 관련 내용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와 일부 기업 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낮추는 부분으로 은행 입장에서 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 규제 준수 부담을 줄여 기업 자금을 더욱 공급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파미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현재 개발 중인 줄기세포 치료제를 코로나19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파미셀은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셀그램 AKI를 정맥 투여할 계획입니다. 파미셀은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항염증 효과를 내 코로나19 환자에게서 나타내는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한 증상 악화를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식품의약국에 폐렴구균 백신 임상 이상 계획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노피 파스테르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의 미국 내 임상 일상을 마무리하고 이같이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모 기업인 SK케미칼은 글로벌 백신 전문 기업인 사노피 파스테르와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의 공동 개발 및 판매 계약을 2014년에 체결한 뒤 지난해 임상 일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마일스톤 133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양사가 개발하는 폐렴구균 백신은 폐렴을 유발하는 병원균 표면 다당체에 특정 단백질을 결합해 만드는 단백 적합 백신입니다. 단백 적합 백신은 지금까지 개발된 폐렴구균 백신 중 가장 높은 예방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금융 형태인 P2P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또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의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소상공인, 개인신용 대출의 연체 부실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한도를 축소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P2B 업체는 이용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금융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이 발생하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합니다. 또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이나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KT가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구현모 대표이사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구 대표는 3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합니다.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은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게임팟을 일본과 싱가포르에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 사업에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전했습니다. GC 녹십자 랩셀은 자연 살해세포를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바이오텍 클레오 파마슈티컬스와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